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레이지 공업수학 하학원에 있는 복소 해석 파트의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3.13의 3절의 토함수, 미분이죠. 미분하는 거에 대해서 미분 해석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미적분에서 실수 미적분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복소함수에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내용이 이제 좀 더 복잡해지겠죠. 자, 실수에서도 뭐 어디 미분을 구하려면 더함수를 구하려면 어느 영역이냐, 그 다음에 어느 지점의 근방이냐, 뭐 극한이 어떻게 되냐, 연속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죠. 이 복소함수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따지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좀 복잡해져요.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극한값도 구해야 되고 연속성도 따지는 거고 근방이라는 개념도 넣고 뭐 근본적으로는 그 궁극적으로 쓰는 거는 이게 미분이 가능한 거냐 뭐 가능한 거냐 하는 거에 초점이 미분 값은 그럼 얼마냐 이런 거를 따지게 되겠죠. 제일 먼저 단위원을 표시할 때 어떻게 하나 절대값 이런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겠죠. 어느 지점 A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반경이 로인 원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그러면 이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을 때는 열린 원판이라고 그러고 경계선을 포함하면 닫힌 원판이라고 그러고 자 여기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는 외곽이고 우리 미분을 구할 때도 어떤 영역에 대해서 미분을 이렇게 구한다 그러면 항상 여기가 좀 동그라미 열린 영역이죠. 열린 영역. 왜냐하면 여기서 턱 끊어지면 여기는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분 값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복소수에서도 열린 원판에 대해서 미분을 정의하는 겁니다. 열린 원판. 자, 그래서 A점을 중심으로 로라는 열린 원판을 자 A점으로 근방이다 이렇게 정의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의하는 게 이 절대값에서 하나는 로1, 로2 그러면 열린 이렇게 해서 뭐 반경이 바깥쪽 반경이 로2고 안에가 로1이고 그러면 이 영역을 정의할 때는 이렇게 정의하겠죠. 그러면 열린 환경이고 니꼬르가 들어가면 닫힌 거고 닫힌 거를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IJ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Y가 양인점 그러면 상반평면 이 부분이 이제 미분을 다루니까 전부 니꼬르 없어요. 니꼬르가 있으면 거기에서는 미분이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뭐 Y가 음이면 하방평면, X가 양이면 우방평면, X가 음이면 좌방평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미분 그러면은 우리 코에리만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또 우리 복수함수 그러니까 수학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겁니다. 복수평면에서 집합에 대한 개념을 얘기합니다. 점집합 그러면 유한하거나 무한한 점들의 집합을 칭한다. 자, 2차 방정식 해, 직선상의 점, 원내부 점 등 이런 걸 점집합이 되고 자, 점집합 S가 내부 점으로만 구성될 때를 아까 열린 공간이 경계선을 불포함한다 이거죠. 또 이뮤 두 점이 S 속에 속한 점들만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뮤 두 점을 이었을 때 점들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때, 여기서 여기를 쫓아가는데, 이렇게 이어질 때, 열린 영역이다. 열린 영역. 그러니까 어느 공간에서 두 점을 이을 때 이렇게 이어지면은 그거는 열린 영역이다. 만약에 이렇게 가운데가 잘라졌다. 가운데가 잘라졌다 그러면은 이 점하고 이 점하고는 연결이 안 되죠. 연결이 안 된다 이거지. 그런 안 열린 공간이다.
그러니까 두 점을 연결하는데 사이에 어디 뭐 그 S에 속한 점들로만은 이어가지 못하고 여기 점이 아닌 점을 지나야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그런 것보다 안 열린 공간이다. 뭐 간단히 말해서 방금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열린 공간이고 이게 사이가 이렇게 뭐 잘라져 있으면은 안 열린 공간이 되거든. 자, S 이어집합, S에 속하지 않는가? 모든 집합을 이어집합이라고 한다. 자, 이어집합이 열려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죠? 그 경계선이 S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닫힌 공간이 된다. 그러니까 뭐 이어집합이 닫히든지 뭐 S 집합이 닫히든지 그러니까 그 이어집합이 뭐 바깥쪽이죠. 바깥쪽이 열렸다는 얘기는 이 경계선이 S에 속한다 이거죠. 자, 단위원을 S라 한다. 이렇게 단위원을 S라 한다. 그러면 바깥쪽은 단위원을 포함할 때, 그 원에서 이렇게 경계선을 포함할 때 바깥쪽은 열린 공간이 된다. 이거죠. 바깥쪽은 열린 공간이 되고 안쪽은 닫힌 공간이 된다. 닫힌 공간.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따졌을 때 경계선이 어디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집합이 열렸다는 얘기는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S가 경계를 포함하게 된다. 포함된 닫힌 공간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경계점이라는 얘기는 경계점은 모든 근방에 속하는 점과 속하지 않은 점이 모두 포함 경계점 저건 경계점 경계선이 경계선.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함수가 정의되는 정의 영역은 뭐냐? 정의 영역이라는 거는 함수가 정의되는 영역이 일단은 열린 집합이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아까 경계점 그러면은 뭐 그 S 근방에 속하는 점과 속하지 않는 점이 모두 포함하는 경계. 그러니까 여기 바깥쪽과 안쪽이 여기 하는 점을 경계점이라 그런다. 정의가 조금 말이 좀 애매하게 좀 써져 있는데요. 정의 영역이라는 거는 함수가 정의되는 영역 또는 영역 그러면 열린 영역과 그 경계 일부 또는 전체를 포함할 수 있다. 영역 그러면 경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뭐 혼용해서 쓰는데 우리가 정확하니 함수를 정의할 때는 정의 영역이라는 거는 함수 미분 영역을 포함하므로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는다. 열린 영역에 대해서만 미분이 정의된다. 글씨가 너무 난필이라서 잘 읽어보면 되지 않니? 근데 제가 혼자 중얼중얼 강의를 하니까 뭐 좀 활력이 없고 재미가 없기는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복수함수를 정의합니다. 복수함수라는 거는 해석함수라는 거는 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분할 수 있으면 해석함수. 어떤 정의역에서 미분 가능한 한 복수함수를 칭한다. 극한과 미분에 대해서 정의가 된다. 미적분학에서 실수집합 S 실수집합 S 그러면 이게 구간 거니까 2차원 방정식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도 열린 영역이죠. 이렇게 여기서 정의되는 모든 실함수 F는 S 내의 모든 점에 대해서 fx라고 표현하는 값으로 fx를 대응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저기 실함수에서 정의했다는 이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함수를 이렇게 말한다. 자, 같은 방법으로 S를 복소수집합이라고 하면 복소수집합이 복소평면이니까 이제 이 2차원 평면을 말한 거죠. S 위에 정의되는 함수 F는 S 내의 모든 Z에 대해서 FZ 값으로 칭하는 복소수 W에 대응시키는 규칙을 말한다. 곧 FZ라는 것은 그 정의 영역 S에 대해서 정의되는 Z 값을 넣어서 W로 복소수로 대응된다. 이게 W로 정의된다.
이거를 그 Z를 복소 변수, 자 S를 F 정의역이 약자로 정의역, 또 그 다음에 S는 항상 열린 영역, 연결된 열린 영역을 얘기한다. 가다 끊어지면 안 된다 이거지.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카운트 막 나오면 이게 정의 영역을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쪽 함수 따로 하고 이쪽 함수 따로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가서 정의되지는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항상 S 영역은 연결된 열린 영역에 대해서 Z를 넣었을 때 어떤 FZ가 W라는 복수함수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복수함수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W는 넣고 FZ 그러면은 Z제곱 플러스 3Z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모든 Z에 대해서 정의되는 복수함수를 따른다. W 정의 영역은 전체 복수 평면이 Z가 정의되는 F 모든 값들의 집합을 우리는 이제 치역, 우리 실함수에서 얻었기에 치역이라 그런다. 치역이라 그러고, W는 복소수니까 실수 UV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표시가 되고, Z는 X 플러스 IY니까 뭐 이렇게 표시되고, 그러면 두 개를 풀어서 주면 어떻게 되냐면, X처럼 이렇게 WFZ는 U 플러스 IV가 되고, Z제곱 플러스 3Z니까 여기서 Z 대신에 X 플러스 IY를 넣어서 풀어 쓰면 되는 거죠. 풀어 쓰면 되죠. 그러면 주로 풀어 써보면 이렇게 U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V는 이렇게 정의되고, 복소함수로 이렇게 정의되는 거를 실함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실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Z값이 정의되면 거기다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제 함수를 정의할 때 우리는 이제 그 Z의 다항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그 공역복소수로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다. 그지? 그러면 갖다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쪼록 넣어주고 FZ 풀어서 주면 이렇게 되더라. 그지? 이런 정의가 된다. 그지? 그러니까 실함수로 표현되는 X 플러스 IY로 다 풀어서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몇 가지 이제 표기법에 대해서 주의사항이 있네요. 실함수 표기를 할 때는 그냥 함수 F라 그랬는데 복수함수 표기할 때는 여기 복소수까지 넣어서 F의 Z 함수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모든 함수는 단일가 함수, 이 실함수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X 값이 있으면 이렇게 가면은 이쪽에서는 뭐 이쪽 값에 대해서 한 값만 갖는다 이거죠. 한 값만 갖는다. 물론 같은 값을 치역에서 같은 값을 가질 수는 있어요. 이 값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뒤집어갖고 역함수가 되면 역함수를 정의할 때는 다시 또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쪽 값에 대해서 이 두 값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건 함수가 아니다 이게 함수가 아니다. 역함수를 존재하려면 이렇게 서로 하나씩만 이렇게 가져야 돼. 서로 하나씩만이. 즉 S내의 각각 Z에 대해서 하나의 WZ를 갖는다. FZ를 갖는다. 여러 개의 Z에 대해서 같은 W를 가질 수는 있다 이거지. 자, 닭가 함수라는 거는 뭐 정의하지 않는다 이거지. 닭가 함수를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뒤쪽에 이제 닭가 함수 여러 가지 값을 갖는다는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분을 정의하게 대해서는 극한, 연속성 이런 것들을 정의해야 되겠죠. 그러면 함수 FZ가 Z차로 근방에서 정의가 되고 Z차로에 근접한 모든 Z에 대해서 함수 F가 L에 근접할 때, 곧 L에 근접할 때 F는 Z가 Z차로에 근접할 때 극한 L을 갖는다. 이렇게. 일반 실함수에서 할 때와 비슷한 얘기예요.
자, 근접한다는 얘기는 실함수에서 정의할 때는 어떻게 되죠? 이쪽에서 이렇게 근접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근접하고. 근데 복소수에서는 뭐냐면 한쪽에서만 근접한 게 아니라 이제 뭐 상하 방면 모든 방향에서 근접할 때 같은 값으로 해야 도착해야 이게 극한을 갖는다 이거죠. 극한을 갖는다. 모든 양의 실수 입출론에 대해서 원판 어느 기준점 뭐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Z 제로의 이런 원판이 되는 거죠. 반경 대륜이. 물론 모든 점에 대해서 자 이렇게 입실론을 만족하는 양의 실수 델이 있다면, 그러니까 충분히 작아지니 충분히 작아지는 델이 있다면, 그러니까 뭐 원판 델 충분히 작은 델에 대해서 이 값이 이렇게 L로 근접하는 값이 있다면 방금 1에서 정의하는 그 극한값이 F가 존재할 때 1과 같이 표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랫말은 윗말을 그대로 또 다시 풀어준 거가 되겠어요. 자, 미적분에서 정의하는 것과 비슷하게 복소수에서는 복소 평면에서 Z0의 모든 방향으로 근접할 수 있다는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실수일 때는 좌측, 우측, 이측 뭐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는 뭐 모든 방향에 대해서 올 때 이게 정의가 된다 이거지. 모든 방향에 대해서 같은 값으로 접근이 돼야 연속성이 되는 거고 극한값을 갖는 거고 라는 얘기를 말합니다. 만약에 극한이 존재한다면 그 극한은 유일하다. 오케이? FZ0가 정의되고 Z0로 이렇게 접근할 때 모든 뭐 연속적으로 가면은 Z는 내 거로 Z0에서의 연속이고 극한을 정의해서 모든 방향에서 근접할 때 같은 조건이어야 된다. 모든 방향에서 근접할 때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연속이나 함수가 된다. FZ가 한 열린 공간에서 각 점에서 연속일 때 FZ는 그 영역에서 연속이란다. 연속이란 말은 방금 이런 극한값이 뭐 하나로 정의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로 정의될 때 이거를 연속이란다. 그러면 이제 미분에 대한 그 도함수를 어떻게 정의되고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점 Z0에서 도함수 정의는 Z0가 0으로 수렴할 때 이렇게 우리 실함수에서 하던 것과 같이 합니다. 이 값이 존재할 때 이걸 미분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미분 가능하다고 한다. 또 따라서 델 Z는 이렇게 Z-Z0고 다시 여기 부분 이렇게 표시했던 거를 어떻게 Z를 Z0로 수렴시켜서 FZ에서 FZ0를 빼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같은 정의가 되는 겁니다. 같은 정의가 되고 FZ가 Z0 근방에서 정의되고 Z는 복소 평면에서 임의 방향에서 Z0로 접근할 때 임의 방향에서 접근할 때 그 값이 존재하게 되면 이게 미분 가능하다. 즉 어떤 경로로 가든지 항상 동일 값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로로 가든지. 자, 일반 실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점이 뭐 이쪽에서 오든 같은 값을 가져야지. 그래야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Z는 이꼬르 Z제곱에 대해서 뭐 해보면 이게 미분하면 2Z가 된다. 여기 넣어서 쭉 수렴시키고 2차 방정식 전개해주고 그 다음에 제로로 보내고 하면은 2Z가 나온다. 이런 복소수에서 미분 규칙은 실함수에서 썼던 거하고 똑같은 그 규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두 함수에 대해서 상수 C가 있다면은 여기 상수를 곱해서 함수에다가 미분하면 상수 밖으로 나오는 거고, 두 함수를 더한 거는 각각 뭐 미분을 더한 거고, 곱한 거는 실함수에서 똑같이 이렇게 나눈 것도 마찬가지로 Zn승을 미분하면 n의 Zn-1 쓰면 되고,
자, 그래서 일반 실함수에서 썼던 룰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고, fz가 z제로에서 미분 가능하다면은 그거는 z제로에서 연속인 함수다. 그런데 이제 공액복소수 z제로는 미분 불가능하다. fz를 정해서 x-i하고 델 x는 델 x 플러스 i 델 y가 되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z점이고 여기가 z 플러스 델 z점이 플러스 델 z점에 해당한다. 그죠? 그러면 이 함수를 쭉 해서 전기를 쭉 하면 이렇게 되죠. 델 z분의 델 z의 여기 공액복소수니까 공액복소수가 되고 분모 분자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델 y를 제로로 먼저 하면은 델 y를 제로로 하니까 어디로 델 y가 제로니까 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거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니까 1 가는 거죠. 1이 델 y가 제로면 델 y 제로면 델 x 나눠줘가지고 바로 그냥 1이 되는 거고, 자 더나 코스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면 델 x가 0이면 마이너스 1이 된다. 경로에 따라서 값이 틀리다. 따라서 이게 되는, 여기서는 미분이 존재하지 않고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해서 이제 해석함수라는 거는, 자, 해석성을 갖는다. 이거는 fz가 열린 영역에서 정의가 되고 미분 가능할 때 fz를 영역 t에서 해석적이라고 한다. 자, 해석적이란 말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를 실함수에도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fz가 자칫 제로에서 해석적이면 fz는 d 내에서 z는 그 z에서 해석적이다. 저건 미분 가능하여 해석함수란 어떤 열린 영역에서 해석적인 함수를 의미한다. 자, 저건 해석함수 뜻을 열심히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를 해석함수란다. fz가 z제로에서 해석적이란 z 근방에서 도함수를 갖는다. 도함수를 갖는다. t 내에서 해석적이라는 경우에는 t에서 해석적이라는 것은 정칙이라고 표현한다. 자, 예를 들어서 그 다항식에 대해서 한번 양의 정수에 대해서 거듭 적어. 그러니까 z 0승, 1승, 2승 이렇게 하면 전체 복소평면에서 해석적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다항식은 전체를 여기 개수가 복소 상수로 되어 있는 이 함수는 해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해석적이라 그러고요. 이거를 그때 증명하는 거는 아까 델 z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경로가 틀려지지 사실은 경로가 틀린 방향에서 해볼 수도 있는 거죠. 해볼 수도 있는데 아까 델 z하고 그 경로를 다르게 할 필요가 없기, 그럼 전부 약분이 여기 지금 서거되고 없어져요. 서거되고 없어지니까 그냥 그건 해석적이다. 아까 저기 공액복소수인 경우에는 이제 경로가 다른 코스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잡을 필요 없이 바로 그냥 해석적으로 나온다. 0으로 수렴하면 바로 0으로 간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미분하면은 델 z분의 델 z하고 이렇게 나가서 약분되고 리미트 0으로 보내면 되는데, 아까 공액복소수 같은 거는 델 x 플러스 i 델 z가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죠. 분자도 0으로 가니까 0분의 0이 되니까 그렇게 갖고는 바로 나오지가 않고 그걸 다시 그 코스를 설정을 다시 해서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개의 다항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될 때, 두 개의 다항식이 될 때 유리함수라 그런다. 그죠? 유리함수, 레셔널 펑션이다. 우리 유리수라 그럴 때 어떤 숫자가 정수분의 정수로 이렇게 분수로 표현을 될 때를 유리수라 그러죠. 소수 이하로 가령 3분의 1 그러면 어떻게 돼요? 0.3333하고 계속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것도 이것도 유리수다 이거죠. 그게 이제
뭐 유리수 같은 경우는 이게 뒤쪽 어느 범위에서 지금 반복되는 숫자들인 건데 이제 완전 무리수로만 반복성이 없이 그냥 뭐 랜덤하게 가는 거예요. 루트 2다 그러면 1.414 이런 거는 분수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걸 무리수라 그러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복수화 함수에서도 두 개의 복수화 함수로 표현이 되면은 이거를 유리함수라 한다. 그렇게 되면은 분모가 0인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석적이다. 분모가 0인점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수함수가 상당한 부분 해석되지만 많은 것은 해석되지 않은 함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까 그 간단히 공역복소수 이렇게 F자는 거로 Z 파해주면 이게 뭐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미분이 안 된다 이거죠. 해석적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함수들이 뭐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해석적이지 않다. 근데 이제 해석적인 함수는 공학 물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어떤 게 해석적인 함수고 그게 공학이나 물리 문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해 이제 그걸 공부하는 게 지금 이 수업 시간이에요. 여기 복수 해석이라는 게 어떤 게 해석 함수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걸 공부하는 게 이 복수 함수 공부하는 겁니다.